안녕하세요. 하이처증권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일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결국 고금리 수준, 전 금리 자체가 결국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 연착륙 속에서 금리 인하가 결국 결정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큰 핵심 이슈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국의 제조업 사이클 자체가 회복될 거냐. 최근에 각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제조업의 회복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하반기에 가장 이슈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 자체는 그동안 미국 경기만 좋았는데 과연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기 자체가 회복될 거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고금리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 또 최근에는 통상 마찰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도 하반기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와 흐름과 관련돼서 과연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하반기의 주요 메인 이슈로 저희가 좀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경기는 계속 연착륙을 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화면에 있듯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저점을 좀 통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직은 전월비 기준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는 최소한 경기의 어떤 경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주는 부분들이고요. 또 중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그려놨는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는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보기 어려운 이러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소비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지탱을 해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안정된, 하향 안정된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의 신용 크레딧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망하고 하는 이벤트 자체가 상당히 우려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불거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하나 조금 복잡하게 그려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동안 미국 경기 또 전 세계 경기 자체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총수요 정책을 사실은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졌고 물가 압력도 크기 때문에 이제 돈을 푸는 정책에는 한계가 왔고 이제 각국이 하는 정책은 이제 무엇일까라고 보면 공급 역량, 아무래도 생산 쪽에서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역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생산량이 늘고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 이제 각국이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이클의 부각이라는 부분 자체도 아무래도 미국 경기라든지 전 세계 경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듯이 우리가 과거 2000년대 이전에 보면 90년대는 이제 IT 투자 사이클이 있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의 투자 사이클이 있으면서 세계 경기가 상당히 호황을 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투자 사이클은 아무래도 AI 또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투자 사이클 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자체는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경기의 회복에 상당히 좀 불씨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기의 연착륙 자체를 상당 부분 유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향후에 글로벌 수출이라든지 또 넌 US 경기의 회복에도 상당히 일조를 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장 또한 이슈 자체는 아무래도 그 미국을 제외한 non-US 경기의 회복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경기는 미국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도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좀 역전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는 일단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추세적으로 이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이른 감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뭐 각종 부양책이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 부분 자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효과가 하반기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지만 중국의 지금 부동산 투자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투자 자체가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IT 투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과잉을 떠안고 있던 자본재 업종에서도 사실은 투자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1조 위안 규모의 그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한 1조 위안을 발행할 건데, 이 자금들 자체가 각종 투자 자금으로 소요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국의 어떤 투자 사이클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수 부양 정책과 관련된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09년, 10년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경기 회복 차원에서 그때 이제 기차 하향이라든지 2구 환신이라고 해서 중고 제품을 이제 갖다 팔고 신차라든지 신제품 내구재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시험해서 소비 경기 자체가 상당히 반짝 살아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2구 화신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효과는 2009년, 10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경기 또 내수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에 상당한 힘을 보태줄 수 있다. 그러한 효과 자체가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중국 경기의 회복을 저희가 좀 점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부동산 경기인데요. 뭐 앞서 잠시 얘기했듯이 중국이 지금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또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이제 완화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중국의 지금 대도시 주택 가격 자체가 여전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하반기 들어가서는 조금은 좀 하락폭을 줄이거나 또 전업이 기준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중국 경기의 회복을 저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좀 리스크, 불확실성을 제공했지만 하반기에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역시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부분 자체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조금은 바닥을 탈출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유럽 쪽의 성장률 자체가 1분기 성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했고요. 뭐 또 영국 성장률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뭐 아직 실물 지표 자체는 뭐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종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심리 지표 자체는 다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유럽 쪽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22가 6월부터는 아마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미 연준 바라보기에 벗어나서 조금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이제 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화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22의 정책 금리 자체가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하반기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저금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고금리 사이클 자체가 종료가 되고 다시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유로존 경기 자체도 사실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나 중국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는 다소 좀 맞물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경기의 회복이라는 부분도 또 유로존 경기의 회복에 좀 실마리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저희가 보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물가입니다. 물론 지금 물가가 벌써 몇 년째 금융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히 시름을 이제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막 고비를 과연 정말 이제 올 하반기에 넘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제 끝나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자체가 둔화가 되다 다소는 좀 멈춘, 또 일부에서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감마저도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조금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노동 수요보다는 노동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극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고용시장의 그러한 그 공급 부족 현상 자체가 다소는 좀 완화되는 화면 왼쪽에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노동의 구인 건수와 구직 건수 차를 보게 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노동 공급을 의미하는 미국의 이민자 수가 팬데믹 기간 동안 2년 연속 상당히 급감을 했다가 최근 2022년, 23년에 걸쳐서 과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노동 시장의 이러한 좀 타이트함 이러한 것들이 완화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결국 임금 상승률의 둔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모처럼 이제 3%대에 진입하는 등 추세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용시장의 어떤 둔화, 이러한 것들이 임금 상승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뭐 보험료라든지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좀 특수하게 올랐던 물가 요인 자체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임대료 부분인데요. 임대료는 뭐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실제 임대 계약을 보게 되면 조금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물가 자체는 임대료 자체는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말 정도 가서는 충분히 미국의 물가 수준이 2%에 근접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좀 조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9월 금리 인하까지도 저희가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물가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고금리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 조금은 회복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발점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뭐 다소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뭐 두 가지 이슈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신용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또 다른 주요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건 다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제 이러한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칫 이제 크레딧 문제, 그러니까 신용 문제 자체가 대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이 분명히 잠재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SVB 사태와 같은 것들이 재발할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행히 지금 그 화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신용 스프레드 자체가 대부분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이제 연달아서 사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신용에 대한 우려 자체는 일단 하반기에는 크게 부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 연준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물가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올해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 신용 스프레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이 뭐 크레딧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당연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잠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뭐 우려는 하지만 크레딧 문제 자체가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좀 통상마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지금 각국의 그 관세 전쟁과 관련된 기사 뭐 내용들을 조금 모아놨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모두가 중국 대립에 나설 수 있다. 또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의 어떠한 그 제조업의 지배력에 대해서 각국이 우려하는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좀 화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전 세계 그 제조업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 합친 수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고 있고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 부분에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그것마저도 중국에 내줄 경우에는 결국 각국이 중국 제조업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이라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칼을 사실 빼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뭐 일순간에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교육 사이클이라든지 또 경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그 제조업 비중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려놨지만 지금 한때는 한 3.4%였던 제조업 비중 자체가 지금 2.6%까지 사실은 급락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위상을 좀 잃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통상 마찰 문제가 자칫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불똥이 튈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에 또 다른 어떤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1월 대선 리스크도 있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신용 리스크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통상 마찰이라는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가장 큰 세계 경기에 좀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경기는 뭐 완만한 회복세를 좀 보일 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워낙 지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자체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질 저희 당사 전망치 기준으로 한 2.6%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상향 조정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 경로 자체가 상당히 어떤 나이스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울퉁불퉁한 경기 회복 흐름을 좀 보일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일단 수출 같은 경우, 뭐 화면 왼쪽에 보시기는 알겠지만 지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워낙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 두세 개 업종만 지금 수출 경기가 좋은 상황들이고 나머지 업종의 수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좋다고 하지만 수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좀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경기에 주는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성장률이 내수가 예상보다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조금은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심리 또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지만 지금 연체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뭐 정부도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PF와 관련된 손실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PF와 관련된 손실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화면 오른쪽에도 있듯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투자와 관련된 선행 지표를 보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건설 투자 경기 자체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소비 사이클 자체도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이러한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회복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뭐 당초 예상보다는 나은 흐름이긴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회복 흐름과 관련돼서는 좀 울퉁불퉁한 이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제 수출 경기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외의 어떤 수출 경기 자체가 결국 빠르게 회복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하반기 주요한 과제거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피크 코리아와 관련된 저성장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미국의 그 민간 소비 추이하고 우리나라 한국 민간 소비 추이를 그려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추이 자체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추세를 회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민간 소비 자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저성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내적인 구조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 하반기 우리나라 어떤 경기 회복 흐름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의 전방위적인 어떤 업종별 확산과 더불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완화가 될 건지라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내수 경기 부분 자체는 여전히 국내 어떤 저성장 압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흐름, 환율 흐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달러 흐름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흐름과는 사실은 좀 많이 빗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달러 흐름을 생각할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미 연준이 한 6월 정도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하면서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역전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시점은 상당히 이제 연말적으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것들이 달러의 어떤 약세폭 자체를 상당히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 연준보다 ECB라든지 주요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소위 이제 금리 정책의 탈동조화 정책 자체는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통화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11월 달에 미 대선이란 불확실성 자체도 여전히 좀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 연준이 사실은 물가 둔화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이제 달러의 어떤 강세폭을 제한하는 동시에 오히려 좀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을 사실 좀 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달러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 달러의 약세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일본 은행 자체가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에 사실은 나서지 않을까 좀 그것은 이제 엔화의 강세 흐름을 좀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반기 달러의 어떤 제한적인 약세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당초 연말 정도에는 1,200원 선까지 1,200원대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도 있었지만 달러의 흐름 또 국내 여러 가지 펀더멘탈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연말 정도에 원하는 조금 강세로 가긴 하겠지만 1,300원 초반대 정도 수준까지만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1,200원대 진입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원달러 환율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전망과 관련된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